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C샵 10번째 시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메서드는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 코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은 그런 메서드에서 조금 더 상급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객체, 클래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객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클래스가 무엇인지, 그러면 클래스를 문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문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복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자바라든가 C++ 또는 C# 등의 언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프론트 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jQuery 그런 언어들이 스크립트 언어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어쨌든 요즘에 근래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떠한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조화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요즘에 대세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학습하든지 간에 객체는 그 언어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샵에서도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을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카테고리가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오늘서부터 할 때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객체 지향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한 번에 다 흡수하려고 하다 보면 체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고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하나씩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사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란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객체란 무엇이냐면, 자, 프로그램 세계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객체란 거,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객체란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자, 객체는 속성, 프로퍼티와 기능,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연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있고, 그다음에 믹서, 블렌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사물에서 보통 객체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는 객체 말고도 자전거, 책상,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 TV, 라디오, 핸드폰 모두 다 객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객체는 이렇게 보면 속성과 기능으로 분리되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연필은 모양, 색상, 두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쉐이프, 컬러, 싱크니스라는 이런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속성이 있어요. 사이즈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블렌더도 속성이 있죠.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RPM, 회전 속도라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연필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글씨를 쓰는 라이팅, 필기하는 기능이 있겠고요.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이죠. 속성은 이 연필의 모양, 색상, 두께와 같은 것을 속성이라고 그러고 기능은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하는 것, 필기를 하는 것, 드로잉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능, 펑션 또는 프로그래밍에서 메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볼까요? 비행기는 크기와 색상이라는 속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륙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착륙을 또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크기, 색상, 회전 속도의 속성에 그다음에 음식 재료를 믹스하는 다 이렇게 갈아서 섞어버리는 믹스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객체를 정의할 때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도 객체란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객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면 그 안에는 속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은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메서드입니다. 그죠? 메서드. 자, 속성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그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변수 있었죠, 변수. 변수에는 어떠한 특정한 값을 저장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hape,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에는 속성, 변수, 내가 프로그램에서 펜슬이라는 연필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는 shape, 어떠한 모양이냐, 색상은 빨간색이냐, 검정색이냐, 두께는 어느 정도냐, 4B냐, HB냐, 그런 변수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값을 저장해 놓으면 그게 바로 속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뭐예요? 필기, 라이팅이라는 메소드, 드로잉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기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결론적으로 뭐와 뭐, 속성과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객체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나 그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어디 메모리에 탑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트링 타입, 인트 타입, 더블형 타입 이런 거는 기본 데이터라고 해서 어떠한 숫자나 어떤 간단한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메모리에. 근데 객체는 이 안에 속성도 있고 기능도 있고 속성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기능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또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전체 묶어서 메모리에 이렇게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본 데이터보다는 기초 데이터, 기본 데이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메모리를 더 많이 할당을 할 필요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객체란 게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프로그램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객체란 게 어떤 것인지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코드 덩어리 그것을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라고만 일단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언어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말 그대로 객체를 지향한다.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객체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메모리에 탑재를 시킨 다음에 그 객체들과 객체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기능 구현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메모리가 있는데요. 우리 2강, 3강, 4강 앞부분에서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를 담아 놓으면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객체도 우리가 어떻게 아직 만드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메모리에 담겨요. 이렇게 메모리에 담기는데 이때 메모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게요. 메모리는 크게 스택 영역과 힙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아주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 주셔야 돼요. 자, 메모리는 어떻게 스택 영역과 힙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데이터, 인트형, 스트링, 캐릭터형 그런 것은 기본 데이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 영역은 왜 스택 영역이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층층이 이루어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저장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쭉 쌓아나가면서 메모리가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객체는 5만 가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객체라고 그래요. 즉 복합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복합 데이터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안 돼요. 메모리 안에서 구분을 나눠서 힙 영역이라는 곳에 객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이렇게 힙 영역 어딘가에 메모리에 뿅뿅뿅뿅 내가 필요한 만큼 생성을 해서 이렇게 메모리 탑재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사용할 때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 있죠.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지 우리는 쓸 수가 있는데 이 메모리 주소를 누가 갖고 있다?
바로 스택 영역에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이 변수에 각각의 객체의 메모리 주소가 담기게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객체는 메모리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바로 이 녀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의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는 스택 영역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수들 있죠. 그 변수에 메모리 주소가 담기게 되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객체를 참조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입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객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수에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담아서 참조해서 쓴다. 그죠?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객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어떠한 개념인지는 좀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클래스란 것도 알아볼게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 몰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붕어빵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붕어빵은 팥과 밀가루와 계란과 각종 양념들인 것 같죠?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어디에 넣어요? 붕어빵 틀에 넣죠. 틀에 넣어서 열을 가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뿅 하고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틀 안에 지금 붕어빵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정도, 아니, 4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한 손님이 와서 4개를 다 사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온 손님한테 또 4개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또 재료를 넣어줘야겠죠. 즉, 이 틀은 딱 한 개만 존재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붕어빵은 몇 개? N개가 존재하는 거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 틀이 바로 클래스고요. 클래스. 여기서 나온 결과물 붕어빵이 뭐? 객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속성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라는 녀석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리에 탑재가 될 때 이 메모리에 탑재된 객체는 스택 영역에 있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참조한다. 이런 내용, 여기서 이 객체는 어떻게? 이런 틀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틀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0개, 손님이 100명 오면 100개를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손님이 5명이면 5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는 뭐다?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딱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객체 생성 지시를 누구한테 내려요? 클래스에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한 개 해요. 또 하나 객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내려요.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클래스에서 두 번째 객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클래스에다가 계속해서 생성하라고 지시를 내릴 때마다 무한대로 객체를 메모리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무한대로 객체를 생성해낼 수 있다. 정리하면 클래스는 뭐다?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하기 위한 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결국 뭐예요? 클래스만 만들면 돼요. 프로그램 코딩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떠한 객체를 뽑아내고자 할 때 그 객체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속성과 기능을 이 클래스 안에 다 명시를 해놓고 자 이제 다 명시했으니까 나 객체 만들어 주세요 라고 클래스에다가 얘기만 하면 클래스가 알아서 객체를 뿅뿅뿅 하고 메모리에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객체하고 클래스의 개념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문법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결국 객체를 만드는 틀인데요.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 클래스에도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에도 속성과 기능이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랜저, 자동차 이름이죠. 그랜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앞에 써주고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클래스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고 코드 블록으로 중괄호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속성과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 변수 만들듯이 스트링 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인트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불리언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더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속성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그랜저라는 자동차에는 색상과 가격이라는 속성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기능, 여기에 기능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여기서 말 그대로 생성을 시켜주는 녀석이에요. 뭐를? 객체를 생성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지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객체는 뭐예요?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클래스의 생성자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는 메소드인데 약간 특이하게 생긴 메소드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데 지시를 누구한테 내냐면 사실은 클래스에서 더 깊이 세부적으로 말하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녀석 생성자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메모리에 객체 생성해.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럴 때 생성자 메소드 그 녀석을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성자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인데 좀 특이하게 접근 제한자가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접근 제한자 그 다음에 데이터 반환형이 있어야 되는데 반환형이 없어요. 생성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의 이름은 메소드의 이름은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외부에서 야 객체 생성해줘 라는 지시가 들어왔을 때 누가? 이 녀석이 그냥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에 의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런다?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의 조건 여기 좀 잘못됐네요. 수정을 하겠네요. 여기 생성자가 아니죠. 클래스 이름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된다?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으로 코드 블록 묶어 주시고요. 그 안에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 처음에 클래스로부터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고 10번째 시간이니까 10번째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뭐랄까요? 오브젝트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좀 바꿀게요. 오브젝트 EX라고 할까요? 자, 보시면 요게 뭐예요? 메소드인데 약간 특이한 메소드. CLR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할 때 호출하는 메인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코드 블록을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방금 생성해서 클래스를 이미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거는 어디? 메모리에 탑재가 되면서 자동으로 객체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클래스고 나만의 클래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죠? 그러면 클래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반드시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클래스 이름, 아까 그랜저였죠? dir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중괄호로 코드 블록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스는 일단 전체적인 틀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에 속성과 기능과 생성자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ublic 그 접근 제한자 써주고 저는 스트링으로 컬러라는 속성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public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price라고 이렇게 속성을 두 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는 속성도 있지만 기능도 있었죠. 그래서 기능은 drive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여기다가 그냥 로그만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드라이브 메소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한 거 드라이브니까 뭐 앞으로 가야 되겠죠. 고고. 네, 이렇게 한번 로그만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과 기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줘야 된다? 생성자도 필요하죠. 생성자는 일반 메소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단 반환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ublic 클래스명하고 똑같이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로그를 한번 생성자니까 컨스트럭터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성할 때 여기가 처음에 호출이 돼요. 호출되기 때문에 이 속성 있죠. 속성도 여기서 초기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레드 가격은 얼마로 할까요? 가격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해야겠네요. 3천만 원인가요? 보통 차가 3천만 원 하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래스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 데이터 타입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객체를 가리키는, 여기 다시 보면, 객체를 만들 때 객체의 주소,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가 있다고 했죠. 이걸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 참조한다고 그랬고 레퍼런스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런 변수 같은 녀석 이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그 녀석의 데이터 타입은 바로 그랜저이다라고 해서 앞에 데이터 타입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야지, 얘를 호출해야지 그 객체가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바로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호출해주면 안 되고요. 바로 앞에 new라는 연산자를 하나 붙여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일로 찾아갑니다. 일로 찾아가서 얘에 의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고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는 여기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에 주소가 있겠죠. 주소가 어디? 1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이 녀석은 주소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객체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만약에 컬러 값을 난 알고 싶다. 그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의 색상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프라이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지워 버리겠고요. 다시 해보면 이렇게 자, 이 순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랜저 해갖고 이렇게 변수 하나 스택량에 저장되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new 연산자 이용해서 생성자로 추렸습니다. 이 순간 어디를 찾아가요? 클래스에 여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console.write constructor 로그 찍었죠. 찍고 나서 컬러와 프라이스를 초기화 해줬습니다. 컬러는 레드라고 프라이스는 3000이라고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럼 생성했으니까 객체가 메모리 생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console.write 라인에서 그랜저 컬러는 뭐뭐다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랜저 컬러 그랜저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컬러죠. 그랜저가 가리키는 객체의 컬러니까 뭐예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값이 아까 레드로 초기화 됐죠. 그러니까 레드 3000이라고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장표에서 설명드릴 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틀을 하나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붕어빵을 2개, 3개, 4개, n개 출력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위에 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 그랜저 내 자동차예요. 이거는 내 자동차 이렇게. 근데 이거는 친구 차예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그랜저라는 틀로부터 자동차 몇 대? 2대를 생성한 거예요. 그러면 객체가 2개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객체가 지금 따로따로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인 객체 2개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는 레드고 3천만 원짜리 똑같은 자동차로 보이지만 엄연히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하나 생성된 거고 여기에 하나 생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장표로 오면 클래스의 문법은 속성과 기능과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방금 했던 거는 그 속성 있죠. 컬러하고 프라이스를 레드하고 3000이라고 생성자에서 항상 이렇게 픽스해 놨어요. 근데 그랜저여도 빨간색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자동차, 녹색 자동차, 뭐 하얀색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가격을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가격을 변경할 수 있게 그런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봇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로봇에서는 public string에서 name이 로봇의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public 그다음에 string에서 뭐 컬러 로봇의 컬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뭐 해볼까요? public int에서 price라는 로봇의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생성하려니까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만들어 주겠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 콘솔로 한번 출력만 해볼게요. 컨스트 럭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public void에서 work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 줄까요? 그 로봇이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녹음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다음에 만든 거 이항 만든 거 메소드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get info 로봇이라고 할까요? 그 로봇의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콘솔을 이용해서 로봇의 정보는 뭐뭐 있어요? name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 name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객체 로봇 객체가 갖고 있는 name, 컬러, 그다음에 가격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임과 컬러와 프라이스가 속성만 주어져 있지 얘네들이 각각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이름은 무엇인지 컬러는 어떠한 색상인지 가격은 어떤지 자 생성자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로봇을 그 주문 생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빨간색을 원할 수도 있고 뭐 노란색을 원할 수도 있고 이름도 뭐 터미네이터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객체가 생성할 때 이 이름을 초기화해 주면은 픽스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럴 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메소드 지난 시간에 배웠을 학습할 때 메소드 오버라이드가 있었죠. 그죠? 재정의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메소드를 두 개 쓸 때는 반드시 뭐 매개 변수를 그 차이를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 네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컬러 주고 그 다음에 인트 플라이스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똑같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가 지금 두 개 존재하는데 첫 번째 있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 없이 그냥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매개 변수를 받아요. 세 개나.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갖고 있는 속성 있죠. 그죠?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텐데 this는 바로 여기서 생성되는 객체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 이 클래스로부터 나오는 녀석, 그 객체의 어떤 속성, name이라는 속성은 어떻게 name, 매개 변수로 들어온 name으로 초기화해라. 그죠? 이 객체의 컬러라는 속성은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컬러로 초기화해라. 아시겠죠? 플라이스는 플라이스로 초기화해라.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임과 컬러와 프라이스를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서 즉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서 이름도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고요.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 프라이스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한번 얘를 로봇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에서 뭐 이름을 자, my 로봇이라고 할게요. my 로봇은 뉴에서 로봇 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누가 호출돼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둘 중에 두 개의 생성자 중에 이 녀석이 호출되겠죠. 왜?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get info로 한번 이렇게 메소드로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et info로 호출하면 어디로 찾아가요? 1로 찾아오죠. 찾아와서 봤더니 이 로그 찍고요. 그 다음에 name과 컬러와 프라이스를 찍어야 되는데 name과 컬러와 프라이스가 생성자에서 초기화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값도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name도 비어 있고요. 컬러도 비어 있고 프라이스 인트의 기본 0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는데 로봇 이번에는 프렌드 로봇이라고 해서 친구의 여기 소문자야 되겠죠. 주로 소문자 대문자라도 상관없는데 예. 자, 프렌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프렌드 로봇은 처음에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3개를 던져야 돼요. name, color, price.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로봇의 대명사 터미네이터라고 할까요? 이름은 터미네이터라고 하겠고요. 다음에 컬러가 있었죠. 컬러는 블랙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뭐 터미네이터니까 비싸야 되겠죠. 한 1억 정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3개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됐기 때문에 name, color, price가 다 초기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 info 로봇을 해서 로봇의 정보를 보면 어떻게 된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개 변수가 없어서 속성을 초기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 비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친구의 로봇은 어떻게 해요? 터미네이터 블랙 1억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값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메소드, 생성자도 메소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단, 매개 변수의 차이를 둬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꼭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속성을 초기화할 때 public set property라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스트링 name, 스트링 컬러, int, price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 그 초기화를 다 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이용하던 어떤 걸 이용하던 간에 초기화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객체 생성이 나왔는데요. 객체 생성은 우리가 지금 코드로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객체 생성,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우리가 어떠한 객체가 필요하면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new 연산자와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고요. 그러면 그 생성자 호출에 의해서 클래스가 작동을 하고 그 클래스가 작동을 해서 별개의 객체를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한 개, 두 개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객체를 지금 두 번 생성했죠. new 연산자를 두 번 이용해서 그 생성자를 두 번 호출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클래스로부터 나왔지만 이 객체와 이 객체는 같은 녀석이다, 다른 녀석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녀석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방금 이거 봤죠? 똑같은 로봇이란 클래스로부터 내 로봇은 이름도 컬러도 프라이스 가격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 로봇은 터미네이터의 블랙에 1억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죠. 전혀 다른 객체로서 따로따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 나가는 방식, 이거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보면 객체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메모리의 객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객체를 복사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요 클래스를 좀 지우고 새로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copy object 라고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생성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 자 만들었고요. 콘솔 점 라이트 라인으로 로그만 하나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log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속성을 좀 몇 개 만들어 볼게요. public string name string age public string gender라고 할게요. age는 스트링일 필요가 없겠죠. 꼭 정수 인트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해서 void set property라고 해서 property라고 해서 속성을 초기화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으로 바뀌었고요. name을 바뀌었고, 그 다음에 int age를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string gender를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온 녀석들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객체,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의
속성을 초기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 뭐예요? this입니다. this 이 객체의 어떤 거 name에 어떤 매개 변수로 들어온 name을 대입해라. this age에는 age 넣어라. this gender에는 gender 넣어라. 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public void 이번에는 get info라고 해서 이 객체의 이런 값들을 속성 값들을 한번 출력해보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이거는 get info start라고 로그만 한번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어. 이걸 좀 지우겠고요. 다가 name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this 없어도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name 하면 얘밖에 가리킬 게 없겠죠. 이 안에서는 이 녀석도 name이고 이 녀석도 name이기 때문에 this를 명시해 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가리키는 곳은 여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this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age 나이, gender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py 오브젝트 그리고 new copy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생성자를 이렇게 기본적인 생성자, 이걸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그러는데요. 디폴트 생성자는 이렇게 없어도 무방해요, 사실은. 없으면 생성자가 없으니까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성자가 아예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생성자의 역할이 없을 때는 디폴트 생성자는 이렇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를 조금 이름 바꿀게요. 구분해야 되니까 my copy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 copy 오브젝트에 초기화할 때 어떤 걸 이용해서 set property 이용했었죠. set property 뭐였냐면 여기에서 난된 메소드입니다. 자, 얘는 매개 변수 3개 받아요. name, age, gender. 그래서 name 여기 보면 name, age, gender 3개 받죠. 그래서 name은 미스터 김으로 했고요. age는 20살로 하고 gender는 뭐 남성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객체를 또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뭐 프렌드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렌드는 미스터 리라고 하고요. 나이는 30살 그 다음에 여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my 오브젝트에 모든 정보를 갖고 싶을 때 get info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friend 오브젝트에 볼 때 get info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my 오브젝트, my copy 오브젝트, friend copy 오브젝트를 보면 첫 번째는 미스터 김 20살 남성 제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친구도 미스터 리 30살 여성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객체가 똑같은 클래스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메모리의 객체는 별도로 생성이 되어 있다는 것. 틀로부터 붕어빵이 여러 개 생성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my copy 오브젝트하고 friend copy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자, 만약에 my 오브젝트와 friend 오브젝트가 같은 오브젝트라면
console.writeLine에서 어떻게 찍어오면 되겠죠. my copy 오브젝트와 friend copy 오브젝트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같지 않다. 그죠? 자, 해보면 어떻게 돼요? my copy 오브젝트와 friend copy 오브젝트는 같지 않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틀에 동일한 틀에서 나왔지만 클래스에서 나왔지만 객체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체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변수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객체 주소를 복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 거 my고요. 여기가 friend 거예요. 근데 my friend에다가 my 거를 복사를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주소가 여기 담기겠죠. 변수 여기에 있는 변수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소가 이제 담기기 때문에 이제는 한 곳을 바라보겠죠. 하나의 객체만 바라보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갖고 있는 두 개가 가리키는 객체 레퍼런스는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지금은 엄연히 my copy 오브젝트와 friend copy 오브젝트 달라요. 근데 my copy friend copy 오브젝트에 장편 어떻게 돼 있죠? friend를 my에다가 그러니까 my에다가 friend copy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my copy 오브젝트에 friend copy 오브젝트 들어갔으니까 이젠 둘 다 누구만 본다? friend copy 오브젝트만 바라보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네가 같은지 틀린지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같지 않았던 녀석인데 주소를 복사를 해버렸어요. 주소를 복사했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군데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은 곳, 한 군데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참조하는 곳이 없죠. 어떠한 변수에도 얘는 참조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CLR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CLR 보면 이렇게 참조하지 않는 녀석은 이 뒤쪽에 CLR 뒤쪽에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수거해 가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메모리에서 이렇게 빼가고 여기는 어떻게 돼? 깨끗하게 청소를 시켜줍니다. 즉 메모리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같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를 출력해 볼게요. my copy 오브젝트와 friend copy 오브젝트의 getInfo를 출력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아까는 20, 20, 미스터리, 미스터킴, 남성, 여성 다르게 나왔지만 이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my copy 오브젝트로 접근을 하나 friend copy 오브젝트로 접근하나 어떻게 해요?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은 메모리에 같은 객체를 지금 다 레퍼런스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is 디스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디스 키워드를 붙이면 여기 있는 네임은 누구?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객체의 속성 이 녀석이죠. 여기서 age도 이 녀석, gender도 이 녀석. 이 뒤쪽에 있는 것은 디스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가 제가 조금 빠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지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객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해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로부터 메모리에 객체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생성된 객체는 모두 다 다른 녀석이다라는 정의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보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